자, 안녕하세요. 김학균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광학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파동의 성질이라고 해서 반사, 그다음에 간섭, 정상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정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빛이에요. 전자기파가 파동 중에서 좀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좀 있어서 자, 빛의 성질, 자, 광학에 대한 내용들 정리한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빛의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인, 자, 빛의 굴절에 대한 특징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절대굴절률이라고 하는 물리량들 좀 얘기하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절대굴절률은 우리 어떻게 정의되는 물리량이냐면, 진공에 대한 매질의 굴절률을 우리는 절대굴절률로 정의합니다. 좀 감이 안 오죠? 자, 그래서 수식으로는, 자, 이렇게 표현해요. 자, 우리 N이라고 하는 모든 매질들은 다 여러분들 우리 굴절율, 절대 굴절율 값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값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자, 진공 중에서의 속력이 광속이었어요. C였습니다. 그때 광속을 매질에서의 속력으로 나누어 준 값을 우리가 절대 굴절율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자, V 넘겨주면 NV는 C로 일정한 값을 갖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절대굴절률, 자, 요게 정의되는데, 자, 요 식이 좀 더 여러분들 많이 보게 될 식 중에 하나의 단계예요. 여러분들 광속은 불변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 굴절률하고 속력은 무슨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반비례 관계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N하고 V. 자, 매질의 굴절률과 그 매질에서의 빛의 속력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빛이 진행할 때, 여러분들, 빛이 진행하고 있는 모든 매질들마다 절대 굴절률 값들이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진공이 기준입니다. 얘가 1이에요. 진공이 1이고, 공기의 굴절률, 물의 절대 굴절률, 기름의 절대 굴절률, 특수유리,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 자, 의미가 중요해요. 그럼 진공의 굴절률이 1이라는 얘기는 진공에서의 속력이 얼마입니다? C란 얘기예요. 분모에 C가 들어가야지 여러분 1 나오도록 여러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공기의 굴절률은 1.0002군데 물의 굴절률은 1.33 뭐 등등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매질의 굴절률, 절대 굴절률 값이 클수록 그 매질에서의 속력은 느려집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절대 굴절률이 클수록 우리는 그 매질에서의 속력은, 자, 그 매질에서 빛의 속력은 느려집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굴절률은 물질들마다 정해져 있지만 절대 굴절률 값이 클수록 그 매질에서 빛의 속력은 느려집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매질을 좀 나눴죠? 매질을 우리가 밀합 매질, 소합 매질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굴절률이 큰 매질일수록 속력이 느리죠. 그럼 우리는 이 매질은 무슨 매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자, 밀한 매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자, 절대 굴절률 값이 작을수록 속력이 빠르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우리가 무슨 매질입니다. 소한 매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소한 매질이지만, 진공이 제일 소한 매질이에요. 그래서 진공에서의 속력이 제일 빨라서 얘를 우리 광속 C라고 여러분 얘기한 거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다 속력이 진공에서보다 다 느립니다. 1보다 크잖아요. 절대 굴절률이 1보다 크면 진공에서보다 이만큼의 비율씩 속력이 느려집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굴절률이 크면 밀합 매질, 속력이 느리고요. 굴절률, 절대 굴절률이 작은 매질일수록 소한 매질, 빛의 속력은 빠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이거 외우지 마세요. 이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 다 주어지고, 중요한 거는 굴절률이 큰 매질일수록 그 매질에서의 빛의 속력은 느립니다. 라는 것들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굴절률, 자, 이렇게 정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자, 우리 굴절이 일어나는 이유를 잠깐 좀 얘기를 해야 돼요. 굴절이 일어나는 이유. 자, 파동이 진행하다가 매질이 달라지면 꺾이는 현상, 이걸 우리가 굴절이라고 해요. 굴절. 근데 굴절은 매질에 따라 빛의 속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굴절이라고 하는 얘기를 이게 좀 처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중학교 때도 등장하고 고등학교 때도 등장하는데 자, 두 개의 매질이 있다라고 그냥 설정할 거예요. 자, 위에 있는 매질의 절대 굴절률의 N1 값, 밑에 있는 매질의 절대 굴절률의 N2 값이라고 할 건데 자, 소환 매질, 밀합 매질로 자, 이렇게 결정합시다. 그러면 우리 굴절률은 누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N2가 좀 더 큰 값에 해당이 돼요. 자, 이렇게 있고, 자, 입사광이라고 할 거예요. 자, 빛이 이렇게 비스듬히 입사하는 상황들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자, 우리 고정단 반사, 뭐 자유단 반사, 우리 반사할 때도 얘기했었지만, 파동이 진행하다가 매질이 달라지면 일부는 반사가 되고 일부는 여러분 투가 되는 여러분들 파동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투가파, 반사파를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사되는 빛을 반사광, 투가 돼서 굴절되는 빛을 굴절광이라고 할 거고요. 자, 이게 뭐였어요? 법선이었습니다. 법선에 대해서 입사광과 이루는 각을 입사각, 반사광과 이루는 각을 굴절각이라고 자, 요렇게 우리가 정의하도록 할 거예요. 자, 굴절. 근데 죄송합니다. 이거 굴절각이 아니죠?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굴절각이 아니고 이건 반사각이에요. 반사각입니다. 라고 하셔야 되고, 밑에 있는 각, 여기 중요해요. 얘가 여러분들 굴절각입니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입사각, 반사각, 굴절각 요 세 가지의 물리량이 등장하게 되는데 자, 꺾이는 이유는 자, 이렇게 항상 설명을 해요. 자, 1번 바퀴, 2번 바퀴가 자, 요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는 상황들을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해서 이 방향으로 지금 진행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 바퀴가 진행하다가 자, 우리 어떤 바퀴가 먼저 밀합 매질 속으로 들어가게 되냐면 1번 바퀴가 먼저 밀합 매질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밀합 매질에서는 파동의 속력이 느려집니다. 소환 매질에서보다 밀합 매질에서 속력이 느려진다라고 했죠. 그럼 1번 바퀴가 속력이 먼저 느려지게 돼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꺾이게 되냐면 자, 이렇게 자, 느려지게 되는 바퀴 쪽으로 꺾여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거를 우리는 굴절이라고 얘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굴절은요, 반사광, 반사각 관심 없어요. 이거에 대한 관심이 없고, 왜냐하면 입사각이랑 반사각이랑 같은 것들을 우리가 반사의 법칙이라고 했죠. 근데 얘네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굴절각이라고 하는 요 내용들 가지고 입사각과 반사각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 얘기할 거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자, 소환 매질에서 밀합 매질로 들어올 때 자, 요렇게 꺾이게 되고 자, 꺾이는 각도를 보면서 누가 소하고 누가 밀합 매질인지를 여러분 판단해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빛이 자, 요렇게 들어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꺾일 수도 있어요? 법선에 대해서 자, 지금 자, 소에서 밀려 들어오면, 자, 우리가 이렇게 꺾였는데, 자, 이번에는 만약에 이렇게 꺾이면, 얘는 반대예요. 위에가 밀합 매질, 밑에가 소환 매질입니다. 라고 여러분 얘기를 해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꺾이는 방향을 보고 우리는 뭘 판단할 수 있냐면, 밀합 매질인지 소환 매질인지를 판단해 줄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우리 또 중요한 정보. 매질이 변하더라도 절대로 뭐가 불변입니다. 우리 진행하는 파동이 자, 매질이 변하더라도 진동수는 불변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도 꼭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될 내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절대 굴절률이 아니라 이번엔 이제 상대 굴절률이 중요해요. 자, 진공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절대 굴절률이라고 하지만 N1에서 N2로 입사할 때는 우리 상대 굴절률이라고 하고요. 자, 이거를 우리가 굴절의 법칙 또는 스넬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또는 이걸 우리가 심화로 가면 여러분들 우리가 페르마의 원리라고 하는 내용들로도 이런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자, 요 상대 굴절률이 중요해요. 절대 굴절률은 자, 진공에 대한 굴절률을 절대 굴절률이라고 하고 상대 굴절률은 자, N1이라고 하는 매질에서 N2라고 하는 매질 1에서 매질 2로 진행할 때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을 우리가 N이라고 자,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상대 굴절률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사항도 한번 좀 설정을 해보도록 하죠. 자, 입사각, 반사각이 있고, 우리 좀 전에 상황이랑 똑같네요. 소환 매질에서 밀합 매질로 입사할 때, 자, 우리 입사각은 똑같습니다. 세타1, 세타1을 입사각이랑 반사각이랑 똑같아요. 근데 굴절력을 세타2라고 좀 이렇게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진행할 때 소환 매질, 미란 매질입니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 판단해 주셔야 되고, 또 반대로 밀에서 소환 매질로 입사할 때는 자, 이게 이렇게 늘 이쪽으로 굴절되죠. 자, 우리 굴절되는 방향을 보면서 누가 밀한지, 누가 소환지, 자, 이런 것들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자, 우리 N1에서의 빛의 속력을 V1, 파장을 람다1. 자, 우리 매질 2, N2에서의 속력을 V2, 우리 람다2라고 파장을 이렇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얘네들의 관계, 굴절률과 속력과 파장과 그 다음에 입사각과 굴절각의 관계를 나타내 준 식, 이걸 우리는 상대 굴절률이라고 해요. 자, 굴절의 법칙이라고 해서 모든 굴절에 관련된 계산 문제는 항상 요 상대 굴절률을 이용해서 계산합니다. 자, N1, 2 이게 상대 굴절률이에요. 자, 위에서 N이라고 썼죠? 근데 이 N이라고 하는 값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N1, 2라고 표현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 매질 1에서 매질 2로 진행할 때의 상대 굴절률 N1, 2는 N1분의 N2. 그렇죠?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상대 굴절률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 굴절률하고 속력은 무슨 관계라고 했어요? 반비례 관계라고 했죠? 굴절률이 클수록 속력이 느려집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1, 2를 뒤집어주면 돼요. 자, 그래서 V2분의 V1으로 바꿔주면 되고요. 또 파장은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우리 뭐가 매질이 변하더라도 뭐가 불변이라고 했죠? 진동수가 불변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진동수가 불변이면 V는 F람다라고 하는 식에서 V가 일정하면, 진동수죠? 진동수가 일정해요. 그러면, 자, 우리 파장과 속력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었죠? 자, 그래서 V2분의 V1은 람다2분의 람다1이라고 여러분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자, 이건 특별하게 우리가 증명은 안 할 텐데, 자, 우리 굴절각, 입사각과 굴절각의 관계를, 자, 요렇게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어서, 요 식 전체를 우리는 굴절의 법칙, 상대 굴절률을 구하는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고, 자, 굴절에 관련된 모든 계산 문제는 항상 요렇게 요 관계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를 앞으로 요렇게 되게 또 많이 표현할 거예요. 자, 요거 여러분들 자리 좀 바꿔서 넘겨주면요. 자, 우리 요거랑, 요식 있죠? 요식이랑, 자, 요 N1분의 N2, 사인 세타2분의 사인 세타1을 좀 바꿔주면, 자, 요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래서 N1 사인 세타1은 N2 사인 세타2하고 항상 같은 값을 여러분들 성립하고요. 또, 자, 이것도 여러분들 요렇게 좀 자리 바꿔주면, N1V1은 N2V2로 항상 같고 그 값은 항상 광속으로 일정합니다. 자, 요거 우리 절대 굴절률을 표현해 주는 식이었었네요. 그래서 자, 요렇게 표현해 주는 거를 우리가 굴절의 법칙으로 자, 요 식을 좀 많이 써먹을 거예요. 그래서 자, 요 식이 우리 굴절의 법칙, 상대 굴절률을 구하는 식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 식 기억해 주시고, 자, 우리 응용을 좀 하셔야 되죠. 그냥 요 내용 가지고 우리 그냥 끝나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꼭 좀 여러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굴절의 법칙 활용이라고 자, 이렇게 제목을 잡아놨는데, 자, N1, N2, N1이라고 하는 세 개의 매질, 근데 두 개죠. 맨 위와 맨 아래는 지금 동일한 매질입니다. 그랬을 때, 자, 빛이 이렇게 세타1의 각도로 입사해서, 자, N2라고 하는 매질에서는 세타2로 굴절했어요. 또, N2에서 N으로 갈 때는 또 여러분들 법선에 대해서 입사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입사각은, 자, 엇각 관계 때문에 세타2로 반드시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세타2로 여러분들 굴절되는, 자, 이런 상황들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자, 우리 그대로 쓰는 거예요. N1에서 세타1으로 입사했더니 N2에서 세타2로 지금 굴절이 됐습니다. 그럼 어떤 식 만들 수 있어요? N1 사인 세타1은 N2 사인 세타2라고 하는 식 만들 수 있고요. 또 N2에서 세타2로 입사했더니 N1에서 세타3로 지금 굴절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순환의 법칙 그대로 이용해서 자, 이런 관계식을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맨 위에 있는 요식이랑 맨 아래에 있는 자, 요식이 같아야 돼요. 얘네들이 같습니다. 그럼 뭐가 같아야 돼요?
세타1과 세타3가 같아야 되죠. 자, 그래서 세타1과 세타3가 같은 상황입니다. 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가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일반화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매질이 여러 개 있는데 이번엔 3개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요거예요. N1이라고 하는 매질에서 다시 N1으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입사될 각도가 세타1이면 나중에 나올 때도 반드시 얘가 얼마로 나온다고요? 세타1으로 자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N1이라고 하는 매질에서 세타1으로 입사하면 다시 또 N1으로 나올 때는 자, 지금 세타4라고 표현했지만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세타1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식으로 표현하면 자, 요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간단하게 증명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조건이 있어요. 그럼 이런 현상이 일어나려면 자, 들어갈 때 입사가 맨 마지막에 나올 때 굴절각이 같으려면 어떤 조건? 경계면, 매질의 경계면이 평평할 때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매질의 경계면이 평행할 때만 이러한 우리 조건을 그대로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굴절의 법칙 활용하는 내용들로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자,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3개 매질이에요. N1, N2, N3라고 하는 매질이 있다라고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빛이 굴절될 겁니다. 자, N1에서 N2로 굴절될 거고요. 또 N2로 입사한 게, 자, 세타3. 자, 여기가 지금 세타3에 해당됩니다. 세타3라고 하는 굴절각을 자, 이렇게 표현해서. 그러면, 일단 여러분, 빛이 굴절되는 걸 보고 우리 누가 제일 밀한지 혹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누가 제일 밀해요? N3가 제일 밀합니다. 즉, N1이 소환 매질, N2가 밀한 매질인데, N3는 우리는 더 밀한 매질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자, 빛이 굴절되는 걸 보고 누가 밀한지, 누가 더 소한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이런 관계식 우리 얘기할 수 있는데요. 내가 만약에 중간에 있는 매질을 제거했어요. 중간에 있는 매질 제거하고 N1과 N3만 여러분들 갖다 놓고 똑같은 각도, 세타1의 각도로 입사했다라고 만약에 설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때 굴절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자, 자, N1에서 세타1의 각도로 입사했습니다. 그랬더니 N2에서는 세타2로 굴절됐고요. 자, 두 번째 굴절, 지금 두 번 굴절이 일어났죠? 여기에서 굴절 한번 일어났고 여기에서도 굴절 한번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굴절 됐을 때 굴절의 법칙, 두 번째 굴절 됐을 때 굴절의 법칙을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 얘네들은 이거 두 개 같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또 관계식을 얘기할 수 있냐면 자, 얘하고 얘가 지금 어떤 값을 갖습니다. 같은 값을 갖습니다. 라고도 얘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이네요. N1에서 세타1으로 입사하면 N3에서는 굴절각이 동일하게, 자, 요거랑 동일하죠. 즉, 가운데 있는 매질을 제거하더라도 맨 위에 있는 입사각이랑 맨 아래쪽에서의 굴절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이것도 조건이 있어요. 자, 경계면이 어땠을 때만 성립할 거냐면, 경계면, 매질의 경계면이 나란할 때만 성립됩니다. 라는 것들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굴절의 법칙 활용하는 것들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우리 기출문제. 자, 경계면이 나란하지 않습니다. 자, 2014년, 이것도 괜찮은 문제예요. 단색광이 진공에 놓인 매질을 통과하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45도로 입사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뭔가 굴절이 됐을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 굴절각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세타라고 할게요, 세타. 그러면 또 여기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들? 또 지금 입사가 되죠? 근데 이 입사각은 여기가 세타면 직삼각형에 의해서 여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90- 세타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도 한번 굴절이 일어났고요. 여기에서도 한번 굴절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을 써줄 수 있냐면, 자, 첫 번째 굴절이 일어날 때는, 자, 이런 관계. 우리 진공은 우리 굴절률이 1이고, 매질의 굴절률을 n이라고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어떤 관계? 1 곱하기 사인 45도는 n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하는 식을 써줄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굴절이 일어났을 때의 식에 해당됩니다. 그럼 두 번째 굴절이 일어날 때 식도 표현할 수 있죠? 자, 90 세타로 입사했더니 60으로 굴절됐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이렇게 쓰면 돼요. n이라고 하는 매질에서 자, 사인 들어가셔야 돼요. 자, 90 세타로 입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진공에서는 사인 여러분들 60도라고 하는 각도로 지금 굴절이 된 상황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 정도는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사인의 90 세타는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코사인 세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 n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1 곱하기 사인 60 2분의 루트 3에 해당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얘도 좀 숫자를 바꿔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은 1이고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판단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거는 이제 한번 굴절의 법칙 관계식을 한번 이용해서 써본 거고, 중요한 건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매질 내에서 단색광의 속력을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 모든 굴절에 관련된 계산 문제를 뭐 이용하라고 했어요? 굴절의 법칙 이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이 C래요. 그럼 매질에서의 속력을 우리가 V라고 자, 요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관계식 이용해서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 굴절의 법칙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굴절의 법칙 밑에 쓰겠습니다. 자, 매질 1에 대한 매질, 자, 우리 진공에 대한 매질의 굴절률 1분의 n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얘는 우리 얼마로? 자, V분의 C라고 얘기할 수 있고, 뭐, 람다1, 람다2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맨 끝에 것만 갈게요. 우리 어떤 거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사인 세타, 굴절각이죠? 그 다음에 입사각이 지금 얼마인 상황에 해당돼요? 사인 45도라고 하는, 자, 이러한 관계식을 저는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만 구해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 이미 어떤 걸 지금 알고 있냐면, 자, n이라고 하는, 자, 요 값이랑 우리 어떤 걸 알고 있어요? 자, 요 값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걸 좀 양변 나눠줄 거예요. 그럼 얘를 우리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n 코사인 세타는 2분의 지금 루트 3에 해당됩니다. 그럼 양변을 나눠주면 얘는 자, 요렇게 표현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자, 좌변은 루트 3분의 루트 2만 남게 될 거고, 우변은 n 약분되고 열면 우리가 뭐만 남아요? 탄젠트 세타만 남게 될 겁니다. 자, 탄젠트 세타는 자,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삼각형, 직삼각형 그렸을 때 여기가 세타라고 한다면 밑변이 루트 3, 높이가 루트 2인 늘 직삼각형이 될 텐데, 빗면의 길이는 루트 5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서, 자, 요 값을 우리가 계산해 주면, 자, 위에 우리 사인 세타 값을 우리 판단해 줄 수 있죠? 탄젠트가 루트 3분의 2가 나와서, 그래서 요 값은 요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자, 사인 세타 값은 루트 5분의 루트 2라고 여러분 얘기해 주시면 되고, 사인 45도는 우리가 얼마로 얘기해 주면 돼요? 루트 2분의 1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서, 얘는 2분의 우리 얼마에 해당됩니다? 루트 5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 있는 V분의 C하고 요거 연별 관계식 정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자, 매질에서의 빛의 속력은 우리가 얼마 됩니다? 루트 5분의 2C라고 하는 이러한 답을 여러분들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1번을 답으로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굴절에 관련된 계산 문제는 항상 이렇게 우리가 풀어서 나타내 주는구나. 자, 기출문제. 자, MD에서 나왔던 기출문제이지만 조문제예요. 자, 굴절의 법칙도 활용해 주시고 약간의 수학도 쓰는 연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문제 가지고 다 연습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은 자, 자료실에 있는 문제 다운받으셔서 꼭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빛의 굴절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